담배가 한번 빨아봐 속이 시원해질 거야 하며 유혹하는 것 같아요. 주워 피울까 말까 수천 번을 고민하다 남자는 정광석화처럼 담배꽁초를 들고 사라져요. 금연 탐구 생활. 올해도 금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계획을 세우신 분 모두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금연 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 탐구해 보았어요. 직장에서 퇴근한 남자가 거실로 들어와요. 아빠의 퇴근을 반겨주는 딸아이를 안아주며 뽀뽀를 하려는데 딸아이가 코를 막고 도망쳐요. 담배맛 뽀뽀는 사절이래요. 와이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담배는 언제 끊을 거냐며 마구 물어뜯어요. 짜증이 나긴 하지만 하루 이틀 들은 소리도 아니고 대충 한쪽 귀로 흘려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흡연 관련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흡연자의 폐와 비흡연자의 폐를 비교하며 담배의 유해성이 얼마나 엄청난지 설명해요. 흡연자가 가족들에게 주는 피해도 무진장 심각해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건 그렇다 쳐도 고생만 시킨 마누라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내미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다는 게 미안해요. 남자는 이젠 정말 금연을 해야겠다 맘먹고 나 담배 끊는다. 가족들 앞에서 금연 선언을 해요. 그럼 딸아이가 기쁨에 겨워 만세 삼창을 외쳐요. 와이프도 잘 생각했다며 금연에 성공하면 그동안 남자가 욕심내던 게임기도 사주겠대요. 담배쯤이야 맘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는 건데 게임기까지 사주겠다니 웬 떡인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거만한 자세로 내가 다시 담배를 피우면 우리 딸내미 아들이며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겠다 큰 소리를 뻥뻥 쳐요. 평생 살게 된다. 일단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A4지 한 장을 꺼내 빨간 매직으로 금연이라고 적어 방안에 붙여요. 그런데 10여 년을 동고동락한 담배와 이별한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싸해져 와요. 남은 담배를 버리자니 살짝 아깝기도 해요. 어차피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으니 오늘 하루는 원 없이 피워야겠다 생각하고 담배를 마구 피우러 나가요. 다음 날부터 남자는 본격적인 금연에 돌입해요. 금연 보조제 따위는 의지박약인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라 생각하고 패스해요. 담배를 끊었더니 밥맛도 좋고 식욕이 마구 땡기는 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밥을 2그릇이나 해치우고 화장실로 직행해요. 화장실에 오니 담배 생각이 살짝 나기 시작해요. 담배가 없으니 입도 허하고 응가도 잘 안 나와요. 그냥 나가려는데 응가하고 밑을 닦지 않은 듯한 찝찝함이 전신을 휘감아요. 하지만 사나이 까빠가 있지. 그렇게 끊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다시 피울 순 없어요. 회사에 출근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담배 타임도 없이 일만 하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심심해요. 담배를 피우고 온 동료놈에게 나는 향기로운 니코틴 향이 후각을 마구 자극해요. 또다시 담배가 급 땡기기 시작해요. 초조한 남자는 급한 대로 책상 서랍을 굴러다니던 껌을 찾아 씹어요. 그런대로 허전한 느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3분이 지나자 초조해져요. 하나 더 씹어요. 1분이 지나자 초조해져요. 껌을 몽땅 다 털어놓고 씹어보지만 껌 따위가 깊고 오묘한 담배 맛을 커버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거기다 외국물 먹고 온 후배놈들은 치고 올라오지. 상사들은 실적이 어쩌네 저쩌네 하며 갈궈대지. 스트레스 게이지가 마구 오르다 못해 펑하고 터져버릴 지경이에요. 담배 한 모금이 더욱 간절해져요. 이젠 불안 초조를 넘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작작 뿌려. 아, 냄새 머리 아파서 일을 못 하겠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후배에게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몰라? 이유 없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인터넷 속도도 마음에 안 들고 볼펜똥도 짜증나고 날씨, 실내 온도, 습도 등등 만사가 다 짜증나요. 그러다 갑자기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오고 우울해져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담배를 끊겠다고 한 건지 후회 막심이에요. 담배를 끊으면 몸은 건강해지겠지만 정신 건강에 무지막지한 해가 올 것 같아요. 어쩌면 담배를 피우는 게 건강상 더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미 큰소리 쳐놓은 마당에 담배를 다시 피웠다간 와이프와 딸내미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길 게 분명해요. 와이프가 금연 기념 외식이라며 뭐든 마음껏 먹으래요. 왠지 남자의 금연으로 무지 화목한 가정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담배 끊길 잘한 것 같아요. 건배.
업된 기분을 더욱 살리기 위해 맥주도 한 잔 곁들여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돌고 술 기운이 전신에 뻗치자 평소보다 수십 배는 더한 흡연 욕구가 용솟음쳐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음료수 빨대를 빨아보지만 연기가 안 나요. 빨대를 질겅질겅 씹어보지만 소용없어요. 슬슬 손도 떨리고 다리마저 발발발 떨려요. 왜 그래? 정신 사납게 밥 와이프가 먹는데. 왜 응가마려운 사람 마냥 안절부절 못하냐며 물어요. 잠시만 나갔다 올게.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요. 심호흡을 해 마음을 진정시킨 후 나가려는데 앗! 신봤어요.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눈에 들어와요. 죽은 친구가 살아 돌아온 듯한 반가움에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려요. 담배가 한번 빨아봐 속이 시원해질 거야 하며 유혹하는 것 같아요. 주워 피울까 말까 수천 번을 고민하다 남자는 정광석화처럼 담배꽁초를 들고 사라져요. 막상 담배를 피우고 오니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피워서 그런지 정신도 띵하고 텁텁한 게 영 짜증이 나요. 게다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 진 것 같은 불쾌한 느낌이 전신을 휘감아요. 거기다 냄새가 걱정돼 죽을 지경이에요. 와이프의 개코 모드가 발동되면 걸릴 게 냄새 뻔해요. 나는데 이거? 담배 폈지? 웃옷을 벗어 냄새가 날아갈 때까지 마구 털어대요. 완전 범죄를 위해 껌을 통째로 입에 넣고 연락에 씹어요. 뭐하러 꽁초는 주워 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몰라요. 외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앞으로도 계속될 흡연의 유혹이 걱정돼요. 모양이 좀 빠지긴 하지만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기로 해요.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니 한결 편해요. 이건 뭐 땅 짚고 헤엄치는 기분이에요. 진작에 보조제의 도움을 받을 걸 그랬어요. 금연 2일차에 돌입했어요. 딸내미와 놀아주는 순간에도 머릿속엔 온통 담배뿐이에요. 수민아, 아빠 힘드니까 가서 엄마랑 놀아. 막 입술 마르고 미치겠네. 보조제도 이젠 만성이 됐는지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정신병원 신세라도 질 것 같아요. 응급조치로 볼펜도 빨고 젓가락도 빨고 손가락도 빨고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빨아봐요. 젓가락을 빨았는데 연기가 나요. 젠장, 착시 현상이었어요. 별이 몇 개 다 보여. 누가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주면 담배. 평생 노예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치겠네. 담배 생각을 잊기 위해 책을 읽어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smoking. 책장을 말아서라도 한 대 피우고 싶어요. 입이 심심해 과자를 미친 듯이 털어 넣어봐요. 배가 부르니 담배가 더 땡겨요. 인터넷에 접속해 금연의 장점 100가지를 읽어요. 금연의 장점, 입에서 쓰레기통 냄새가 나지 않는다. 금연의 장점이 100가지밖에 없어? 흡연의 장점 1000가지도 되겠어요. 1000가지가 넘는데. 세면하 자야겠다. 자려고 누워도 잠은 안 오고 돌아버리겠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담배만 필 수 있다면 딸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안 살림은 물론 하수도 청소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담배 같아요. 파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여보, 나 담배 그때 와이프가 가게 가서 콩나물 좀 사오래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콩나물이나 사와. 귀찮지만 뭐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게로 가요. 알았어. 집 앞 슈퍼에서 콩나물을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오 마이 갓. 계산대 옆을 수놓고 있는 수십 가지의 알록달록 색깔도 이쁘고 디자인도 끝내주는 담배들이 보여요. 남자 안의 악마가 까짓 거 하나 피우고 오리발을 내밀라며 부추겨요. 천사는 그러면 안 된다며 남자를 말려요. 남자 안의 악마와 천사가 육박전을 펼쳐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가게를 뛰쳐나와요. 의지를 다지며 집으로 걸어가요. 돌아서서 다시 가게로 가요. 가게 문 앞에서 돌아서요. 다시 돌아와 가게 문고리를 잡아요. 다시 돌아서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나와요. 다시 들어가요. 미치도록 끊고 싶은데 자꾸만 약해져요. 그래도 이 고비만 넘기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당신의 선택은 어떤가요?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젠 담배와 이별하세요. 직장인 탐구 생활.
학생들은 겨울방학이라도 있지만 직장인들은 방학도 없이 주구장창 일만 하며 새해를 시작해요. 그런 직장인들을 탐구해봤어요. 먼저 신입사원 편이에요. 여러분, 저희 회사에서 신입사원은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청년 실업의 위기를 뚫고 드디어 취업을 했어요. 양복을 갖춰 입고 그렇게 부럽던 출입증 카드를 목에 거니 바쁘게 일하는 멋진 비즈니스맨의 아우라가 풍겨나요. 태영 씨 반가워요. 나 복사기. 그런데 이건 멍미.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복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사를 해요. 확대 복사, 축소 복사, 양면 복사. 하루 만에 온갖 복사 기술을 다 익혀요. 대학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은 인재에게 복사만 시키는 회사가 바보 같아요. 태용 씨. 게다가 대학교에서는 최고 선배로 후배들에게 존경과 존대를 받았던 남자가 이곳에선 완전 막내 찌질이에요. 난 녹차. 나도 모르게 세상 좀 살아본 거만한 선배 모드에서 바닥 박박기는 막내 모드로 세팅되며 어깨가 굽어져요. 커피 자판기와도 금세 친해져요. 이 아이는 밀크커피를 제일 맛있게 뽑아요. 복사기와 자판기 옆에 없을 때는 전화기 옆에 붙어 있어요. 사무적인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신입사원은 전화만 오면 긴장이 돼요. 롤코 회사 윤태웅입니다. 롤코 기획의 윤태웅입니다. 예. 하는 단순한 말이 외국어도 아닌데 랩하듯 발음이 자꾸 꼬여요. 부장님.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인데 겨드랑이가 촉촉이 젖어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신입사원은 부장님 쪽으로 연결해준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리기. 내 전화 누가 끊은 거야? 9번을 안 누르고 전화가 고장났다고 주장하기. 9번을 눌러줘야지 연결이 되거든요. 9장. 같은 페이지 9장 복사를 99장 복사하기. 팩스 뒤집어 넣어 흰 종이로 보내기. 종이 컵홀더에 음료수 따르기 등등 온갖 진상을 부려요. 왜 대학교에서는 복사기, 팩스, 전화 받는 법을 안 가르쳐줬나 몰라요. 여보세요? 이게 경영학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태영 씨. 나이는 같은데 벌써 대리를 다른 여자 선배가 짜증이 나듯 신입사원을 째려봐요. 몰라요? 답답해. 대리님. 그리고 뭘 물어보면 자꾸 귀찮게 물어본다고 뭐라고 하고 COPY 몰라요? 예, 죄송합니다. 안 물어보고 하면 왜 안 물어보고 맘대로 하냐고 뭐라 해요. 있어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사회에 얘기를 도움이 하면 되지. 되기는커녕 이 회사에 폐악을 끼치는 것 같은 마음에 자존심이 무너져요. 다음은 대리 편이에요. 정 대리님 축하해요. 여자는 올 들어 처음으로 대리라는 직급을 달았어요. 대리님. 성 옆에 이름 대신 대리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사회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정 대리님. 그리고 온갖 잡일을 떠맡길 수 있는 신입도 받았어요. 이제 대리는 중요한 실무에만 집중하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에요. 라고 생각한 건 여자의 착각이었어요. 태용 씨. 신입사원의 3대 원칙인 눈치 보기, 다 준비했어요? 그거 아직 못했습니다. 회의 때 자료 미리 준비하기, 준비했죠. 그것도 아직 못했습니다. 네. 직원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거 제가 잘 못하겠어가지고요. 신입사원 뒤치다거리 하느라 오히려 대리의 할 일이 더욱 늘어나요. 내가 하는 게 빠르겠네요. 예. 나머지는 좀... 대리는 신입이 몰라서 못하는 일, 위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일을 다 대신해서 대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대리가 돼도 달라진 게 없어. 부장에게 일을 보고하러 갔더니 멍미. 이 방향이 좀 다르잖아. 방향이 이상하다고 다시 하래요. 아니요 부장님. 부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쓴 건데 자기는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그런 적 없는데. 지난주에 부장이 그 말할 때 입었던 옷, 표정, 말투까지 생생한데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좀 살아봐. 열불이 뻗쳐 죽겠어요. 앞으로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던가 문서로 작성하던가 해야지 억울해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커피에 침 뱉기, 방석에 앞정 깔기, 부장님. 탄산음료 흔들어주기 등등 소심한 복수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려요. 점심시간이에요. 부장이 먼저 나가요. 식사 올 테니까 잘들 하고 있어요. 여자는 이때다 하고 동료들과 꼴뚜기 부장의 천인공노할 오리발 사건을 얘기하며 씹어요.
동료들도 그 꼴뚜기가 그러는 거 한두 번이냐며 여자를 토닥여줘요. 대리님이 이해하세요. 이제야 마음이 좀 풀려요. 제가 참 누가 잘했어요. 다음은 부장 편이에요. 부장은 파티션 밑에 엎드려 있어요. 나갔다가 핸드폰 가지러 다시 들어왔는데 아무도 못 봤나 봐요. 부하 직원들이 말하는 망할 꼴뚜기가 자기 힘이 확실해요. 지금 들키면 회사 분위기가 먹미가 될 게 뻔해요. 꼴뚜기나 먹으러 갈까? 직원들이 꼴뚜기 때문에 열받는데 꼴뚜기 해물탕이나 먹으러 가자며 우르르 나가요. 그제야 부장이 고개를 들어요. 혼자 사무실에 앉아 밖에서 시켜온 배달온 도시락을 까먹어요. 직원들에게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싶지만 같이 먹을래?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부담이에요. 귀가 간지러워요. 여전히 내 욕을 하나 봐요. 김 부장. 그때 사장이 다가와요. 예, 사장님. 왜 보고하러 안 오냐며 밥 먹는데 계속 일 얘기해요. 갈 때마다 없었던 게 누군데 밥은 왜 회사에서 먹어? 걔도 안 건드린다는 밥 먹는 시간을 매번 침해해요. 이번 일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사장은 알지? 이번 일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잘하라며 생각하란 말이야. 반 협박을 하고 가버려요. 결국 체한 것 같아요. 온갖 책임감은 다 짊어지고 밑에 사람들에겐 욕만 먹는 부장이라는 직위가 정말 싫어요. 부모 자식 탐구 생활 자식 교육 편이에요. 부모 자식 탐구 생활 자식 교육 편은 중앙일보 2009년 12월 8일자에 게재된 논설위원 이훈범님의 사설을 재구성한 것이에요. 먼저 엄마 편이에요. 자식을 위해 이사를 3번이나 다녔던 맹모의 후예인 엄마가 오늘도 운전대를 잡고 자식을 학원으로 실어날라요. 자식의 강의가 끝나길 기다리며 엄마도 엄마용 문제집을 풀어요. 엄마의 공부 내용은 좋은 학군의 집값, 자식 입시에 필요한 각종 경시대회 일정, 족집게 강사가 강의하는 학원의 정보 등이에요. 요즘 시대 맹자 엄마 정성 정도는 턱도 없어요. 필요하다면 집 팔고 전세로 살아도 좋아요. 좋은 학군이라면 그 정도 각오쯤은 보통이에요. 유난이라 비난하는 남편은 뭘 몰라 그런 거예요. 허리가 휜다고 끊어질 리는 없잖아요. 노후는 걱정 없어요. 똑똑이 우리 아이가 보장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아이의 유리한 스펙을 키우기 위해선 사교육비로 빈 지갑을 짜내야 해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 이유 있어요. 첫 번째, 내 아이는 똑똑해요. 우리 자식은 젖대기도 전에 엄마 소리를 했어요. 심지어 걸음마도 남들보다 빨랐어요. 천재예요. 이런 천재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나아가 세계 인류의 큰 손해예요. 두 번째, 좋은 학군으로 이사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좋은 학군으로 이사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내 자식은 슈퍼 천재니 좋은 학군에서 공부만 하면 인류대 문제 없어요. 미래를 위해 좋은 학군 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요. 좋은 학군의 초등학교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늘어나는 건 다 이 때문이에요. 세 번째, 좋은 대학만 가면 분명 출세할 거예요. 명문대 들어만 가면 의사, 판검사는 떼어놓은 당상이에요. 최소한 대기업 수석 입사예요. 네 번째, 출세만 하면 부모 잘 모실 거예요.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친 부모에게 착한 우리 자식이 효도하지 않을 리 없어요. 해외여행은 촌스럽고 크루즈 세계 일주 정도는 시켜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엄마의 착각이에요. 천재인 줄 알았던 자식보다 똑똑한 애들은 줄을 섰어요. 좋은 학군에서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못 가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대학 졸업해도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다 키워서 결혼시키면 지 새끼 돌보느라 코빼기도 비치지 않아요. 다음은 자식 탐구 생활이에요. 초딩 자식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엄마의 차에 올라타요. 자식은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고 축구도 하고 싶지만 무슨 생각해? 너 이제 5년만 있으면 중학생이야. 엄마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선 유명 영어 학원에 가야 한대요. 영어 학원에서 무조건 영어로 얘기해야 해요. 한글도 모르는데 자꾸 영어로 얘기하래요. 한국말로도 모르는 노래를 자꾸 영어로 부르래요. 심지어 형들이나 배우는 어려운 것도 막 알려줘요. 뭐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긴장을 하니 쉬어도 마려워요. 그런데 화장실 가도 되냐는 말이 영어로 생각 안 나요. 참아야 해요. 영어 학원은 끝났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나는 수학교실, 재미있는 미술학원이 남아있어요. 자식은 머리, 어깨, 무릎, 팔,
몽땅 아프다는 학원 빠지기 꾀병 대작전을 써요. 그런데 헐, 엄마가 나중을 위해선 지금 힘든 걸 참아야 한대요. 자식은 나중에 행복한 것보단 지금 행복해지고 싶어요. 자식이 중학생이 되었어요. 자식은 엄마 차를 타고 전 과목을 새벽까지 가르쳐주는 종합학원으로 고고싱해요. 엄마는 영어회화 CD를 들고 자식은 엄마가 싸온 도시락을 뜯어 먹어요. 자식이 달리는 차 안에서 오첩반상 도시락을 먹는 건 유치원 때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아주 쉬워요.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학교도 옮긴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이제 막 친구 이름을 외웠는데 또 전학이라니 완전 좌절이에요. 싫다고 우겨봐요. 전학을 가면 또 친구를 처음부터 새로 사귀어야 해요. 어쩌면 왕따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좋은 학군에만 입성하면 친구를 더 많이 사귈 수 있다며 나중에 크면 분명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래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고맙지 않아요. 자식이 고딩이 되었어요. 인류대 진학을 위해 어렵사리 좋은 사립고등학교 입성까진 성공했지만 성적이 별로예요. 학교 선생님은 이성적으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도 힘들 거래요. 그런데도 엄마는 포기를 몰라요. 엄마는 자식이 머리는 좋은데 요령이 없을 뿐이래요.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오니 헐, 집에 과외 선생님이 와요. 요령을 알려주는 족집게 선생님이래요. 공부를 하려는데 안방에서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빠가 도저히 자식의 학원비가 감당되지 않는다며 엄마에게 자식의 논술학원 수학과외를 끊어버리래요. 직장에 알바까지 뛰는데도 힘이 드신대요. 아빠가 요즘 매일 늦는 건 야근이 아니라 알바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식 학원을 끊느니 차라리 집에 전기를 끊겠대요. 자식은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보자 부담감 때문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자식이 취업 준비생이 되었어요. 자식은 대학도 졸업한 다 큰 성인이지만 엄마의 간섭 잔소리 걱정 3종 세트는 여전해요. 엄마는 자식이 들어갈 대기업의 면접 전략, 학점 관리, 토익 점수 만들기, 인턴 사원 경력 여부, 해외 어학연수 여부 등을 조사해 왔어요. 엄마는 여전히 넌 똑똑하니 걱정하지 말래요. 하지만 멍미. 엄마의 지극정성 취업 바라지에도 취업은 실패예요. 자식이 결혼해서 가장이 되었어요. 직장 잡고 결혼해서 자리 잡으면 부모님께 돈도 갚고 미루던 효도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멍미, 먹고 사느라 바빠 엄마 한번 찾아뵙기 힘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엄마가 얻어주신 집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찾아뵈요. 아이를 맡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키워준 엄마에게 또 내 자식을 맡기는 게 눈치 보여 온몸에 땅구멍이 다 입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은 엄마가 바라는 크루즈 여행 효도는 할 수는 있을지 앞날이 깜깜해요.